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궁금해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어디서 끝나냐? 빙하시대예요. 참 신기할 거예요. 그거 들어보시면 압니다. 자, 우리 언제가 좋았다 그랬죠? 야, 이게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빛나교회니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전능한데 좋은 분, 우리의 시작은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전능한데 좋은 분을 못 만났다 그러면 그분은 안 태어난 게 나아요. 전능하지도 않은 분 쫓아가야 되고 좋지도 않은 분 쫓아가야 돼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다? 전능한데 좋은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해가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 났습니다. 안 좋아졌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자, 우리 이제까지 거짓말 안 해본 분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앞으로 거짓말 안 할 것 같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아직 인생을 몰라서 그래. 잘하면 다 알아. 그래서 우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나라 못 갑니다. 오히려 노력하면 할수록 못 가요. 그분이 내 안에 와야 가는 겁니다. 근데 죄악이 가득 차가 쓸어버린 적 있죠? 바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자세히 나눴던 노아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이때 8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이때 성경에 춥다 덥다란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빙하실 때는 언제 다음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정의 알 수 있어요. 노아홍수 다음이구나. 이거 이제 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야, 대단하네. 빛나교회. 이제 할만해요, 제가.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안에 복습도 할 거예요. 자, 여러분, 보트 타고 싶으세요? 박스 하고 싶으세요? 이 박스에 탄 자가 쭉 올라가면 우리 직계조상입니다. 우리 마음에 방주에 탔던 그 노아 가족이 있어야 돼요. 이분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그리고 겪었던 얘기들을 하는 게 빙하시 됩니다. 땅은 청만하라 그랬는데 그대로 후손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뭘 샀냐? 바벨탑을 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안 통하게 하셔서 강제로 흩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영어나 중국어 안 배워도 좋을 정도로 언제가 좋았다고요? 처음이 좋았다 그랬어요. 자, 요게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이 빙하시대 핵심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 얘기는 계속 할 거예요. 빙하시대 내내. 흩어지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린 건 간단해요. 이거 알고 있는 분이 전달 안 하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처음이 좋았다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 아무리 깨달아도 몰라요. 여러분, 진화론적 과학자들 밤새서 연구해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진화론 공부할 때 밤새서 해요. 그래도 몰라요. 여러분, 진화론은 연구를 안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연구를 했는데 나온 거예요. 어떤 면에선 해서 나온 거야. 왜? 혼자 알려고 자꾸 하니까 이 죄인이.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멀어져요. 진화론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흩어지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린 비현실이에요. 돌하고 나무한테 절하기 시작했어요? 죽은 자한테 절하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가 우리한테 뭘 해줘? 비현실. 여러분, 이번 집회 동안에 여러분 더욱더 현실에 가까워질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우리가 현실에서 비현실로 가는 게 아니에요. 비현실로 다 살다가 현실로 건져내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말이에요. 자녀들이 현실로 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 누굴 택했다? 이스라엘 택한 겁니다. 로마서 3장 2절,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그랬습니다. 말씀 그대로 누가 오셨어요? 창조자가 오셨어요. 하여간 성경에서 이거 하나 믿으면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못 살게 됐는데 그분이 날 위해 죽은 거예요. 앞에 역사를 확증한 거예요. 너 진짜 죄 때문에 죽게 됐다. 근데 내가 대신 죽은 거다. 너 내가 죽을 만큼 가치 있어. 너 하나님의 형상 맞아. 이 사실을 믿으면 처음 좋았던 그곳, 하나님 우리한테 정말 주고 싶었던, 정말 줬었던 그 상황으로 가게 된 거예요. 다 잊어버렸는데 이분이 부활하셨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비현실로 살던 나라들이, 그 사람들이 성경을 만나는 곳마다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믿는 자마다 처음 좋았던 이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바로 지금 얘기했던 이 역사가 뭐기 때문이다? 이 역사가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역사 다 뭐 보고 알았다고요? 성경 말고 어디서 배워요? 학교에서 못 배워요. 정부에서 발간한 책이 없어요. 아무리 과학책 뒤져도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우리 작년에 창조와 노아 홍수 얘기했어요. 자, 이제 이어서 일어난 빙하 시대 얘기를 이제 하면서 정말 사실이네. 이거 이제 느끼실 것뿐만 아니라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노아 홍수 할 때 모든 깊은 샘들이 터진 거 아시죠? 그리고 천하의 다 잠겼다 그랬습니다. 양적으로 지구 전체가 물로 덮인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시작할 때부터 뭐라 하냐면 모든 깊은 샘들이 터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고 그 안에 있는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벌써 우리가 지난번 노아 홍수 얘기할 때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후기 때 물이 땅에서부터 물러갔다고 그래서 물이 바다 쪽으로. 그런데 물러갔을 때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만약에 노아 홍수가 많은 화산 폭발이나 이런 거 났다면 물의 온도가 어때야 될까요? 지금보다 혹시 높아야 되겠지? 펄펄 끓을 수는 없습니다. 바닷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보면은 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내용이 노아 홍수 물 빠지는 과정 중에 기록된 거 너무나 재밌어요. 바람으로 불게 한 거예요. 자, 바로 뭐죠? 증발이 일어난 겁니다. 물의 온도가 어떻다? 높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성경에 처음으로 춥다 덥다란 말이 등장해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동물들이 멸종을 합니다. 그죠? 오늘날에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노아 홍수 직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는 이쁜 사람이에요? 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대답을 안 하시네. 이쁜 사람이죠? 방주에 탔죠? 노아한테 주려고 하는 땅은 이 차가운 동토, 빙하, 뜨거운 사막, 이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거는 적어도 그 이후에 또 무슨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엄밀히 오늘날의 지금의 보이는 모양들은 정확히 노아 홍수 직후가 아니라 노아 홍수 끝나고 이제부터 얘기 나가게 될 빙하 시대 이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 홍수 직후 때는 우리 바닷물의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홍수 직후에 다량의 증발로 인해서 전 지구적으로 비가 내려 아주 추운 곳이나 사막이 없었던 환경으로 보여요. 이거에 대해 보여라고 그랬지만 나중에 이제 이걸 다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제가 약간 티미하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자동으로 알게 돼 있어요. 우리 언제 가져왔다? 처음에 좋았는데 노아 홍수 직후에 추위하다가 시작해도 지금과 같이 안 좋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추운. 이때 우리가 비가 내렸다는 것은 폭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폭우는 지금 왜 폭우가 내리냐? 빙하 때문에 내리는 거예요. 빙하에서 북극 남극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겠죠. 그죠? 그런데 어딜 만나요? 적도를 만나면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가지고 기압골이 형성돼서 어디는 비가 많이 내리겠죠. 그러면 이제 지구상의 절대적인 대기 안에 수증기가 있으니까 어디는 비가 안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막은 뭐 때문에 일어난 거다? 빙하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이런 폭우가 아니란 얘기예요. 훨씬 어떤 거? 좋은 비. 아셨어요? 골고루 내리는. 아주 추운 곳이나 사막이 없던 환경인데 이 환경, 노아 홍수 직후의 환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수변 사막. 자, 우리 시간 처음부터 벌써 생소한 용어가 나오죠? 한 번 더 할까요? 수변 사막.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육지의 3분의 1은 사막이에요. 사막은 여러분 아주 흔한 곳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에 사막이 없으니까 사막을 잘 모르시는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투어 오셨던 분도 아실 거예요. 모하비 사막 그냥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무지 더워요. 근데 하나는 인정해요.
지질학자들이. 이들 사막은 예전엔 사막이 아니었었다. 이건 인정해요. 그래서 이 기간을 뭐라 그런다고요? 같이 하겠습니다. 수변사막. 수변사막이어서 수변사막이라는 건 영어로 하면 wet desert입니다. wet이라는 건 젖었다는 얘기죠. desert는 뭐예요? 사막이죠. wet은 젖었다는 거고 사막은 비가 안 온다는 얘기인데 이걸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막이 아니었던, 지금은 사막이지만 이전에 충분히 비가 내렸던 시기나 지역을 얘기하는데 이 시간에는 시기로 보겠습니다. 시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노아홍수 직후의 상황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미국의 이제 미서부 대부분 지역은 다 사막입니다. 모하비 사막이라고. 근데 지질학자들이 인정을 해요. 오늘날은 물이 거의 흐르지 않지만 언젠가 물이 풍부하게 존재했음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안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것도 지금 호수들이 이렇게 보이죠, 안에. 이 호수들은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없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호수가 많을 정도로 물이 풍부했다는 걸 인정해요. 이건 제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일반 지질학자들이. 거기 가면 배수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막하면 가장 유명한 게 어디예요? 사하라 사막이죠. 근데 사하라 사막은요, 그 안에 들어가면 코끼리, 기린, 버팔로, 영양, 코뿔소 뼈들이 발견돼요. 이들은 여기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들은 다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살았던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건 화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지표에 발견되는 거예요. 바위에 많은 도구, 도자기, 동물 그림이 있어요. 이거 누가 그렸을까요? 사람이 그리지 무슨 원숭이가 그리겠어요? 네. 낚싯바늘과 작살 그림이 있어요. 아니, 낚싯바늘과 작살 그림이 있다는 얘기 뭐예요? 지네가 그거 하고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하라 동부를 보면 배수망이 관찰되는데 이거는 물이 많이 흘렀어야지 만들어지는 지형이에요. 예를 들면, 자, 이게 그림이에요. 이거 어디의 그림이냐? 사하라 사막의 가장 혹심한 곳이라고 하는 곳에 남아있는 그림들이에요. 여기 보면 기린도 있어요. 코끼리도 있어요. 여기 우리 제임스 웰러드라는 사람이 그레이트 사하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사하라 사막은 선사시대의 그림들로 채워진 진정한 미술관이다. 그림을 그렸으면 사람이 살아야지. 증거들은 이곳이 선사시대 때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었음을 보여준다. 접근하기 가장 어려운 지역에도 수천 마리의 열대 및 수생동물, 수많은 소떼, 활과 부메랑으로 무장했던 사냥꾼의 그림이 있다. 또한 그들이 살던 오두막, 여성, 어린이들의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사하라 사막은 예전에 사하라 사막이었다 아니었다. 이건 여기만이 아니에요. 고비 사막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 기간을 뭐라 그런다고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수변 사막. 그래서 우리가 수변 사막은 홍수 심판 이후와 이제부터 얘기해야 될 빙하 시대 있죠. 사이의 징검다리인데 빙하 시대 내내 수변 사막 시기는 겹쳤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어려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 세미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 특징이 일단 처음에 어려운 거 먼저 해요. 약간 좀 긴장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쉬운 걸 해야지 여러분 잘 따라오기 때문에. 여러분 영화 이거 보셨어요? 투마로우라고. 재밌어요. 자, 이 영화가 뭐죠? 빙하 시대인데 갑자기 추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 기상학자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빙하 시대 이 추위는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걸 검증받아서 한 거예요. 네. 이런 것도 있죠. 완전히 진화론, 아이스에이지. 이거 정말 저는 다 봤습니다. 의무감에 보는 거예요. 질문하니까. 네. 이런 것도 있어요. 한국인이 개봉 안 됐어요. 10,000 BC 그래가지고 10,000년 전. 이게 왜 10,000년 전이냐? 이름이 진화론자들은 빙하 시대가 250만 년 전에 시작해가지고 10,000년 전에 끝났다고 그래요. 지금 뭐죠? 빙하 시대 끝나자마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저는 거의 자면서 봤습니다. 억지로 만든 영화. 네. 근데 빙하가 있냐? 전 빙하가 있어요. 혹시 빙하 보신 분? 우리 빙하 시대 우리 내년에 저희가 노르웨이로 가려는데 빙하를 직접 보려고 빨리 신청하세요. 정말 빙하가 많은데 이건 다 이제 어디냐면은 알래스카 빙하입니다. 이렇게 틈들이 있죠.
빙하가 꺾이는 지역에서 틈들이 나는데 크레바스라고 빠지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런 거 다 빙하, 남극의 빙하입니다. 이건 제가 찍은 건데 앞에 있는 빨간 옷 입은 분이죠?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투어 그렇게 자주 오지 않아요. 근데 지난번 빛나게 왔을 땐 왔었어요. 함부로 오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때 캐나다 락키의 빙하 앞에서 제 아내가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15년 전인데 저희 애들이 뭐 지금은 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초등학교 때 가가지고 빙하 위에 올라가는 사진입니다. 저희 큰애, 작은애입니다.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 사진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질학자들은 여러분 말로만 하면 좀 약해요. 너 봤냐? 이래야 그 중요해. 난 봤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학교 한국에 있을 때 그랜드 캐년 배울 때 여러분 저희 교수님 가운데 그때만 해도 미국 가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랜드 캐년을 본 분이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그랜드 캐년 얘기하면 아무도 말 못해. 난 봤대는데. 그러니까 지질학은 가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렇게 남극의 빙하인데, 자, 오늘날의 빙하를 보면 그린랜드하고 남극이 빙하인데 대개 그 두께가 3,000에서 4,000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주도 백록담보다 2배. 그래서 오늘날 점점 해수면이 증가한다, 상승한다 그러죠? 만약 다 녹으면 전 지구의 해수면이 65m가 상승할 수 있는 막강한 양의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여기 바로 이제 남극입니다. 야, 남극 보이시죠? 예, 남극 빙하가 있고, 예, 완전히 거의 다 빙하죠. 그 다음 그린랜드, 요게 그린랜드입니다, 요게 빙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빙하를 다 보면 요게 이제 오늘날의 빙하 분포도인데 지표의 10%는 빙하로 있어요. 제가 빙하는 귀한 데가 아니에요. 무지무지 흔한 거예요. 추워서 안 사는 것 뿐이지. 예, 그래서 민물로서 가장 큰 부피는 지하수가 아니에요. 민물의 75%는 어마어마하게 저장되어 있어요. 빙하예요. 그러니까 빙하는 여러분 지질학 연구에 굉장히 일반적인 겁니다. 자, 근데 빙하 지형을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빙하 지형은 좀 뾰족뾰족해요. 네,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움푹 파여가지고 그릇처럼 되어 있는 이 서클하는 것도 있고, 요거는 제가 찍은 겁니다. 알래스카가 호모라고 하는 곳인데, 뭐, 지형들이 되게 뾰족뾰족해요. 그래서 요거 언제 찍은 거냐? 6월 22일 밤 12시에 찍은 겁니다. 뭘까요? 그 유명한 백야입니다. 그래서 이 극지방은 여름이 되면 수평선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 해가 이렇게 떴다가 살짝 들어갔다 살짝 나와요. 그래서 2시간 반만 깜깜해요. 계속 훤해. 이게 밤 12시에 찍은 겁니다. 백야. 그래서 우리 빙하 지형을 이제 좀 보면, 자, 빙하는 노아홍수 때는 아직 단단하지 않은 지층들이 쓸리고 깨고 나가가지고 지형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날카롭지 않습니다. 근데 빙하는 어떠냐면 이미 단단해진 돌들을 단단한 빙하가 깨가지고 날카로워요. 또 독특한 지형을 보여줘요. 저 이런 거 보면 가운데 보면 뾰족한 거 있죠. 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방향으로 내려가면 이 능선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이걸 지령산릉이라 그러는데 약간 이런 그 용어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제가 제 빙하했을 때는 너무 공부하는 분위기로 쳐다보지 마세요. 그럼 끝까지 못 와. 그냥 옛날 얘기 하는구나. 부담 없이. 아시겠죠? 뭐 이런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호는 매터혼입니다. 알프스산에. 여러 방향으로 빙하가 깨고 나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날카로운 능선이 있죠? 진영산능. 양방향으로 빙하가 미끄러져 간 겁니다. 자, 이런 것도 다 빙하인데 날카롭잖아요, 벌써. 능선들이. 그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권곡이라고 영어로 서클은 서클이라는 뜻입니다. 동그랗다. 서클. 근데 빙하가 확 미끄러져 나가면서 그릇처럼 만들어 놓은 지형들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 이런 거. 예. 다 우리 저 2달 전에 저 만났던 분들 다 본 거예요. 부럽죠? 예. 이런 것들.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빙하가 한 곳으로 다 몰리면 V자가 아니라 U자 모양으로 만들어져. 왜? 얼음이 양쪽 벽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그걸 U자곡 계곡이라 그래요. U자곡이라 그래요. 예, 그리고 작은 계곡들을 다 깨고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휜 것들 걸려있는 현곡이라 그러는데, 이름보다 이런 것도 U자형 계곡입니다. V자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제일 유명한 데가 바로 여기 요세미티 밸리 다 갔어요, 우리. 예, 여기 폭포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또 여기 우리 U자곡 있죠? U자형. 세계사 유명한 그 U자형 계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빛나교회 팀들 아니에요. 갔던 분들을 다 봤던 겁니다. 또 가고 싶죠? 별로 안 가고 싶구나. 할 수 없어. 여기 다 사진 U자형 계곡 찍은 겁니다. U자형 계곡 현곡 우리 브라이더베이 면사포 폭포 떨어지는 거 봤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U자형 계곡이 이렇게 했는데 U자형 계곡이 바다를 만나면 지금 해수면이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해수면이 물이 들어오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유명한 피오르드입니다. 피오르드는 다 멋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여길 간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드디어 가고 싶죠? 이런 것들도 빙하가 긁고 나가면서 빙하에 박혀있는 돌들 있죠? 돌들이 돌을 긁어요. 이런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찰흔 이런 게 있고, 또 여기 보면 빙하 계곡에는 어마어마한 돌들이 막 남아있어요. 왜? 빙하와 함께 돌들이 막 같이 나오겠죠? 움직이다가 빙하는 어떻게 되고 다 녹아버려가지고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전에는 이레틱 스톤, 엉뚱이 돌이라 그랬어요. 저 멀리 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돌은 여기 돌이 아닌데 몇십 킬로 밖에서 온 건데 이게 여기 올 리가 없는데 어떻게 왔지? 나중에 보니까 이거 뭐였어요? 빙하가 몰고 온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빙퇴석이라 그럽니다. 제가 이거 접니다. 제가 지금 그 위에 올라가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다 갔었어요. 안 가신 분 죄송하지만 여기 우리 돌들이 이렇게 떠 있어요. 이게 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우리 같이 또 빛나교회 다 이렇게 사진 찍었잖아요. 무슨 너무 보여드리나? 근데 어쨌든 직접 보면 또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래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긁으면 어때요? 언덕이 생기죠, 그죠? 끝에도 언덕이 생기죠. 맞습니까? 마지막 빙하가 흙을 이렇게 밀고 나가면 많은 언덕들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 빙하는 어떻게 될까요? 다 녹아버리면 뭐밖에 안 남을까요? 언덕밖에 안 남겠죠. 이 언덕밖에 안 남으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모레인이라 그래요. 모레인. 모레인.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모레인입니다. 저 고래 등같이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일자로 되어 있는 모레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머리가 안 빠졌죠? 요 1년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머리카락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언제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 같이 앞에서 찍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제 시애틀에 제가 갔을 때 올림픽 마운틴이라고 하는 빙하 지형입니다. 그래서 저희 딸들 갔을 때 뾰족뾰족하죠? 이런 빙하 지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빙하 지형은 오늘날 안 만들어져요. 바로 이제 이런 빙하 지형을 오늘날 빙하가 없지만 이 빙하 지형을 통해서 어디까지 빙하가 수백 미터 있었다는 걸 추적할 수 있어요. 추적을 해보니까 언젠가 육지의 30%는 수백 미터의 빙하로 덮여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 시대를 뭐라 그런다? 이게 바로 빙하 시대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몇십 미터 쌓인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어때요? 이런 지형을 만들 만큼 에너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지 30% 덮였는데 오늘날 여러분 빙하가 녹으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해수면이 올라간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당시에 빙하 시대였을 때는 해수면이 어땠을까요? 더 낮아졌겠죠? 그럼 당시의 해수면을 최소한 120m를 낮출 수 있는 막강한 빙하가 육지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를 뭐라 한다고요? 빙하 시대입니다. 그리고 북반구를 보면 평균 700m로 덮어 있었고 남반구는 평균 1200m, 그러니까 평균 지구상에 1km 정도의 어마어마한 빙하로 덮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궁금한 게 뭐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빙하 시대는 언제였을까? 자, 이제 이게 우리 메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는 감을 잡을 수 있어요. 빙하는 모두 어디에 쌓여 있어요? 기존 지형 위에 쌓여 있죠. 맞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 지형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빙하 시대가 왔다는 거죠. 맞습니까? 또 기존 지형을 변형시켰죠. 그러니까 기존 지형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빙하 시대가 왔다는 건 우리가 감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노아 홍수보다는 어떻다? 다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또 추위와 더위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 이 지질학자들도 이걸 알아요. 자, 우리 지질세표가 있는데 이 지질세표가 있다 없다 지구상에? 예, 이런 역사 없습니다. 자, 이거 다시 얘기하면 큰일 나 진짜. 오늘 강의 안 끝나요. 이 표정을 보니까 또 이게 무슨 말이 난가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지구상에 이런 화석은 이렇게 안 발견된다 그랬죠? 널려 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지질세표를 믿는 사람들도 빙하 시대는 이 수십억 년 가운데 가장 최근에 발생한 일이라고 지네들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 250만 년 전인 그들에겐 최근이야. 왜? 지구가 45억 년이니까. 예, 그래서 이때인데 250만 년에 시작해가지고 언제 끝났다? 10,000년 전에 끝났다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우리가 이번 기간 동안에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250만 년 전은 뭐냐? 바로 석기시대가 시작했던 게 250만 년 전이에요. 만년이 언제냐? 아까 얘기했죠? 빙하시대 끝나는 건데 이때가 석기시대가 끝났던 시기예요. 이걸 일부러 여러분 맞춘 거예요. 빙하도 나이 측정할 수 없어요. 나중에 다 나와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석기시대도 나이 측정할 수 있을까요? 돌의 나이도 측정 못하는데 다드모스 때 날 누가 측정해? 하나 아셔야 돼요. 고고학자 중에 석기시대 유물의 나이를 측정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석기시대 자세하게 다룹니다, 이번에. 이게 성경을 알아야 이해가 돼요. 네. 어쨌든, 자, 그래서 분명히 빙하시대 그러면 우리가 언제다? 노아홍수 다음인 거 아시겠죠? 자, 근데 그러면 성경엔 빙하시대라는 이름이 용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건 impossible. 왜? 아이스에이지. 빙하시대란 이름은 1800년도 중엽에 어느 지질학자가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1800년도 중엽 이전에 어떤 책에서도 빙하시대라는 용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걸 찾으면 정말 무모한 사람이지. 자, 그러면 성경에는 빙하시대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안 나오지. 그러므로 빙하시대라는 이름을 찾는 게 아니라 당시 분위기를 찾아야 돼요.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얼음, 눈, 추위 이런 게 집중적으로 어디서 발견되냐를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 세 단어가 성경에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책 한 권이 있어요. 바로 어느 책일까요? 이런 답 원래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답이 나왔어요. 바로 욥기예요. 욥기를 보면 여기 나온 것처럼 얼음이 녹으면 물에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춰질지라도 얼음 눈 얘기했죠. 욥이 얘기한 겁니다. 자, 이제 욥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또 눈 얘기했죠. 근데 특별히 눈이 쌓인 얘기를 잘 안 하고 욥은 계속 눈 녹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빙하시대 때 쌓일 때가 아니라 언제란 거예요? 녹을 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만나보세요. 자, 욥이 얘기한 거예요. 가뭄과 더위가 또 뭐라 그랬어요? 눈, 녹은 물, 눈 얘기했죠. 자, 볼까요? 엘리웃, 욥의 친구 엘리웃입니다.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눈 얘기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쌓아둔 창고에 들어간 일이 있냐? 눈 얘기했죠. 우박 창고를 들여다본 일이 있냐? 우박 얘기했죠. 자, 이거 하나님이 또 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얼음은 어느 못에서 나왔으며 얼음, 하늘에 내린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을 돌같이 굳게 얼리느니 얼음, 바다 수면도 얼게 하느니 얼음. 이게 누구냐? 얼음, 서리, 얼음 얘기했어요. 자, 욥의 친구 엘리후가 얘기한 거예요. 폭풍은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다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여러분, 욥은 여러분 어디 살던 사람인 줄 아세요? 욥은 여러분 이스라엘 근처에서 살았어요. 특별히 사해 남쪽에 살았던 것으로 다 봐요. 우스에 살았다 그랬어요. 우스. 자, 우리 우스가 이제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 동방 사람이라 그랬고 대화 가운데 요단강이 등장해요. 그래, 욥의 친구 엘리바스 소발이 창세기에 등장해요. 누구의 후손? 에돔, 에서의 후손.
그래서 이들이 살았던 게 대개 사해 남쪽으로 봐요. 근데 여기는 오늘날 눈 내리는 데 아니에요. 얼음은 더더욱 안 얼어. 근데 왜 이들의 대화 가운데 얼음는 추위가 이렇게 등장할까? 혹시 욥이 살았던 시기가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빙하 시대가 아닐까? 자, 이게 이제 이번 나흘 동안에 우리가 다루면서 이제 풀려야 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대가 되세요? 자,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이제 빙하 시대 얘기하는데 우리 빙하 시대 좀 조건을 이제 얘기하겠는데, 자, 우리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제가 말이 좀 오래 빠른 거 아시죠?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하면 진짜 아니고 더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대답 잘해야 돼요. 어쨌든 자, 우리 빙하 시대의 조건을 좀 보겠는데, 자,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빙하는 바닷물이 얼어서 된 걸까요? 아니면 눈이 쌓여서 된 걸까요? 자, 제가 거수 바닷물이 얼어서 된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자신 있게 드세요. 눈이 쌓여서 된 거다. 이거 아무나 손이 이상하네. 제가 지금 세미나를 해야 될까 말까, 주제를 바꿔야 될까 지금. 거수에 의해 가지고 빙하는 눈이 쌓여서 된 거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빙하의 거의 100%는 눈이 쌓여서 된 게, 바닷물이 얼어서 된 게 아니에요. 거의 100% 눈이 쌓여서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몰라서 창피할 필요 없어요.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알았어요. 제가 해양지질학 이런 거 배울 때 이제 빙하시대를 배우는데, 바닷물이 내려왔다 올라왔다 하죠. 이제 보세요. 이제 여기 지금 얼음을 이렇게 컵이 이렇게 있잖아요. 컵이 있는데 컵에 이제 물을 가득 담고 얼음을 넣거나 이제 얼음을 올리면 얼음이 위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럼 지금 컵보다 높아졌죠? 자, 녹이면 물이 어떻게 될까요? 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녹이는 만큼 얼음이었을 때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다시 물이 되면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해수면의 높이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올라가고 빙하가 많으면 해수면이 내려가는 걸 배우거든요.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한테. 교수님, 아니 이런 이치가 있는데 어떻게 해수면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합니까? 제가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물어봤어요. 쟤만, 너 빙하가 눈이 쌓여서 된 거 같니? 바닷물이 얼어서 된 거 같니? 빙하는 다 얼음이거든요. 얼어서 됐겠죠. 빙하의 100%는 바닷물이 쌓여서 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빙하 시대는 춥기만 했던 시대가 아니에요. 만약에 오늘날 지구 전체가 마이너스 50도로 떨어졌다, 빙하 시대 절대 안 와요. 왜? 해수면, 대기가 차가우면 바닷물도 차가워져요. 바닷물이 차가우면 징발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눈이 안 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겨울에 어때요? 더 건조하죠? 여러분, 왜 건조한지 아세요? 뭐 해양성 이게 안 와서 그것도 맞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대기가 따뜻하면 땅에 있는 습기가 증발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조한 게 되게 겨울이죠? 땅에서 증발이 안 일어나서요. 그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빙하시대는 춥기만 했던 시기가 아니에요. 빙하시대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눈. 한 번 더 할까요? 눈. 그래서 우리가 아주 춥지 않아도 돼요. 오늘날 우리나라 겨울 충분해. 아시겠어요? 뭐만 안 녹으면 된다. 눈. 그래서 여러분, 빙하 시대의 핵심은 추위가 아니에요. 핵심 뭐라고요? 눈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진화론자들은 계속 추위에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빙하 시대 이론은 없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얘기는 제가 나중에 소개할 겁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빙하 시대에 대한 큰 그림을 제가 그리려고 해요. 괜찮습니까? 이 첫 시간에 큰 그림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이제 무지 쉬워져요. 큰 그림도 쉬워, 사실. 잘 따라오고 있죠? 이 정도면 됐습니다. 어려운 거 해도 될 거 괜히 뺐네. 이 정도면.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대기는 어때야 될까요? 여름 같으면 안 되겠죠? 눈이 내려가 낮았겠죠, 기온이. 근데 어딘가는 어때야 돼요? 수분이 공급돼야 되겠죠?
요 두 조건이 맞아야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광역적인 강설의 조건은 첫째, 낮은 기온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다량의 어디 증발이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빙하시대 이론은 지질학자들이 낮은 기온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이 두 조건을 보겠는데, 우리 낮은 기온은 그러면 이제 화산 활동입니다. 그리고 어딘가 바다가 제일 물이 제일 많은 데가 바다죠. 지구상의 물의 98%는 바다예요. 그럼 바닷물의 온도가 어때야 될까? 따뜻해야 되는 이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화산 활동을 얘기하겠는데, 화산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용암이 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액체. 아시겠죠? 그리고 화산재가 주로 분출하는 게 있어요. 자, 오늘부터 끝까지 빙하세 얘기할 때는 모두 뭐냐 하면 화산재가 분출하는 화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날씨가 추울까요? 더울까요? 타서 죽기도 바쁜데 덥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날씨가 추워요. 그래서 왜냐하면 공기 중에 이제 화산재가 떡에 다 있는데 안 보이는 걸 이제 연무질, 에어졸이라 그래요. 자, 근데 이게 지구상 오는 에너지의 거의 100%는 태양이죠? 태양에서 오는 복사 에너지를 차단시켜버려요. 그러면 날씨 온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2020년에, 그리고 이 화산재는 그 북반구에서 화산 폭발이 터졌다 그러면 북반구 전체를 돌아요. 남반구에 터졌다 그러면 남반구 전체를 돌아요. 우리가 2020년에 아이슬란드, 지금도 이제 아이슬란드 어때요? 분출한다고 막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지금 곧 터진다고. 이때 화산재가 분출했는데 2020년도에 그때 유럽 전역과 북미까지 화산재와 연무질이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항공기 운항 취소가 2차 세계대전 이래로 제일 많았어요. 물론 이제 2차 세계대전 때야 뭐 항공기 몇 대 없었죠. 지금 훨씬 많으니까 당연하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가운데 여기 빨간 거 보이세요? 보이세요? 대답 빨리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계속 물어보니까. 자, 여기서 화산 폭발이 터졌는데 아이슬란드 여기 까맣게 된 게 다 화산재가 날아간 거예요. 어쨌든 어디서 분출을 하더라도 화산재는 북반구 전역에 날라요. 화산재가 어디에? 프로펠러나 이런 데 끼어 들어가면 어떨까요? 비행기가 날아갈 때 마찰 때문에 고장이 다 나서 안 돼요. 그러면 이때 완전 전면 취소됐었어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제 피나투보 화산인데 필리핀에서 폭발했는데 1991년입니다. 근데 이제 화산 다 폭발한 다음에 이제 요게 지금 모습이에요. 이거 지금 얼마 전 모습인데, 이 화산 폭발이 터졌을 때 이제 큰 화산 폭발 중에 하나인 크라카토아 화산이라는 게 있는데 1883년인데 이래로 대기 중에 황산이 제일 많이 유입된 큰 화산 폭발입니다. 근데 1년 만에 성층권 전체 다 퍼졌어요. 성층권, 북반구 성층권에. 그리고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 감소했어요. 그래서 북반구 평균 기온이 0.5에서 평균 0.6도가 떨어졌어요. 남극 대륙 오존 구멍이 가장 크게 확장됐었던 시기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자,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가장 유명한 게 이 탐보라 화산 폭발입니다. 1815년인데 이때 화산 폭발이 바로 여기 지금 삼각형 보이죠? 삼각형 보이는데 거기가 이제 그 수마트라 섬의 탐보라 화산 폭발인데, 이게 어느 정도 큰 화산 폭발이냐? 만약에 부산에서 화산 폭발이 터졌다고 칠게요. 아시겠죠? 그러면 신의주까지 화산재가 1cm가 쌓인 거야. 한반도 다 덮었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했다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인도네시아 폭발해가지고 이제 다 퍼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 화산 강도가 7도였는데 지질학자들이 지진 강도나 화산 강도를 연구한 이래로 최대 화산 폭발이에요. 7. 근데 그 다음 해인 1816년에 별명이 여름이 없던 해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미 북동부,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냐면 저 뉴욕이나 보스턴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보다 약간 추운데, 근데 거기에 여름인데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여름 기온이. 근데 평균 기온이 5도씨였어요. 6월 달에 진짜 더워요. 눈이 내렸어요. 그리고 캐나다 퀘벡은 6월 달에 눈이 내려서 30cm까지 내렸어요. 6월 달에. 7, 8월에 여러분 농작물이 얼었어요. 유럽까지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폭발 하나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지 않아요. 그때 3년 동안 대규모 화산 폭발이 연달아 일어났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중미에 있는 라소프리스 화산이 1812년에 터졌고, 그해 인도네시아 와우 화산이 터졌고, 그 다음에 일본의 스와노 세지마가 터졌고, 그 다음에 필리핀의 메이온 화산이 터지고, 그 다음에 결정타 1815년에 탐보라 화산 폭발이 터져가지고 성층권의 이 화산재와 연무질 있죠. 연무질은 화산재보다 더 고운 겁니다. 이들 때문에 이렇게 추워진 거로 보여요. 하나 분명한 건 뭐다? 화산 폭발이 터지면 어떻다? 추워진다. 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연무질이나 화산재 때문에 이 복사 에너지가 이제 차단이 돼가지고 어떠냐면 온도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화산재로 인해서 복사열이 차단되는데 전 지구에 1년 내지 3년 정도 떠 있게 돼요. 그리고 대형 화산 폭발 터질 때 약 1도 정도씩 낮춰왔어요. 어쨌든 화산 폭발은 어떻다? 날씨를 춥게 한다. 이거는 많은 일반 지질학자들도 거의 동의해요. 왜냐하면 그 빙하를 보면 그 빙하 안에는 많은 화산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 뭐죠? 제가 우리 시애틀을 갔을 때 거기도 이제 빙하 지형인데 그 시애틀을 탁 간 비치가 시애틀이 어디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입니다. 요 근처인데 여기 보이시나요? 이쪽 바다가 태평양. 네, 그런데 제가 거기 갔는데 비치가 너무 멋있어요. 알래스카 갔을 때도 비치가 너무 멋있어. 근데 대부분 다 출입 금지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화산재여가지고 모래가 아니에요. 너무 고와. 그러니까 들어가면 빠져요. 빠지면 어떻다? 뺄 수가 없어. 그 죽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신혼부부가 갔다가 안 빠져가지고 헬기가 뽑았는데 죽었어요. 몸이 끊어져가 죽었대. 사실 아까 우리 딸들 2명 봤죠? 그걸 올라갈 때 저희가 길을 잘못 들여가지고 빠졌었어요. 그 저희 큰애가 빠져가지고 꺼냈는데 신발을 2짝 못 꺼냈어요. 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우리는 야 내려가자. 근데 또 이 녀석이 또 아니래. 자기 저기 빙하 위에까지 올라가야 된대. 그러니까 저랑 같이 가셨던 집사님이랑 이렇게 업고 가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결국 그 녀석 지지락 하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얘기예요 지금. 5학년 때. 자, 근데 여러분 미국만 좀 먼저 얘기할게요. 미국을 보면 기존 지형에 화산재가 쌓여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적어도 이 화산 폭발은 어떻다? 노아 홍수 다음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날은 도저히 불가능한 슈퍼볼케노 흔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옐로우스톤이 있는데 여기는 2번 터졌습니다. 2개가 터졌는데 미국의 5분의 3이 다 화산재로 덮였어요. 이건 이제 제가 원래 전공이 화산재거든요. 네, 화산 가운데 지질학할 때. 그래가지고 그 추적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갔는지. 그러면 여러분 20세기 최대 화산 폭발 중에 하나라고 하는 세인트 헬렌 산에 거의 6,000배가 넘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우리 롱밸리 칼데라라서 여기 비숍 화산재인데 이거 한 2,500배가 넘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터졌는데 저쪽 중부 텍사스까지 날아갔어요. 그다음 위에 이제 크레이터 레이크라고 여기 터진 건 캐나다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보여드리면 먼저 옐로우스톤 여기는 지금도 계속 용암이 나옵니다. 근데 다 인정해요. 언젠가 예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슈퍼볼케노가 터졌다는 거는.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지질학자들이 추적할 수 있어요. 화산재 너비를. 어마어마해. 예, 여기 바로 저랑 같이 갔던 목사님하고 제가 찍은 겁니다. 예, 제가 갔다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 터진 게 바로 이 롱밸리 칼데라인데, 예, 여기는 우리 들어갔었잖아요. 빛나교회가. 분화구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너무 커가지고 분화구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 너비가 분화구의 너비만 30km예요. 아니, 너비가 아니야, 지름이. 한눈에 안 보여. 거기 차도가 있는데도 여기가 분화구인지 모를 정도로 커요. 30km 얼마나 넓어. 그래서 그 앞에서 제가 화산재가 쌓인 곳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머리 빠지기 전인데, 예, 그래서 거기서 또 우리가 갔잖아요. 가가지고 그때 그 반대 협곡에서 찍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 약간 약을 올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오라 이거예요. 목사님이 가자 그럴 때 가야 돼. 무조건. 얼마나 보여주고 싶으시겠어요.
거기서 나눌게. 이런 것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는 저 오레곤에 있는 크레이터 레이크인데 우리나라 백두산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가봤던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이게 10월 첫째 주인데 무지 덥고 눈 내렸어요. 이들 표정을 보세요. 엄청 추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찍은 건데 어쨌든 이것뿐만 아니라 기존 지형에 있는 화산재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너무나 보고가 많아요. 오케이. 이런 것들이 빵빵빵 터지면 대기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추워지겠죠. 자, 근데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게 낮은 기온은 오케이야. 이거보다 더 어렵고 절대 풀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어디서 증발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바로 높은 대양 온도가 필수적인데 이거를 설명을 못해요. 근데 우리한테 너무 쉽죠. 노아홍수 이후에 뭐라고요? 저를 같이 하겠습니다. 수빈 사막. 한 번 더 할까요? 수빈 사막. 자,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몇 분 전에 얘기했는데 이거 기억 못하면 곤란해. 자, 수빈 사막 홍수 직후에 다량의 증발로 인해서 전지구적으로 뭐가 내렸다? 비가 내려가지고 아주 추운 곳이나 사막이 없던 환경. 자, 이 상황은 지금보다 좋은 상태다 아니다? 좋은 상태예요. 폭우가 아니에요. 우리 언제 가져왔다? 처음이 좋았는데 노아홍수 끝나고도 지금보다는 어떻다? 좋았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폭우가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지금의 사막과 동토 빙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어마어마한 징발이 일어났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징발. 근데 오늘날에는 바닷물의 전체 온도가 평균 4도씨입니다. 왜냐면 밑으로 내려가서 굉장히 차가워져요. 아셨어요? 근데 아마 이때는 저희가 볼 때 20도에서 한 40도 정도가 됐던 걸로 보여요. 그러면 20도에서 40도 뭐 따뜻하긴 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징발이 일어나나? 여러분 오늘 사도라 그래요. 사도시라 그랬죠? 혹시 엘니뇨라고 들어보셨어요? 제가 1998년도에 엘니뇨가 있었어요. 미국에. 지금도 올해가 엘니뇨래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평균 해수면의 수온보다 0.7도 높았어요. 그런데 여기 어땠어요? 비를 퍼부었어요. 겨울 내내. 그러면 여러분 20도 40도라면 어떨까요? 증발이 많이 일어났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막들이 예전에 뭐였다? 사막이 아니었다. 이 시기를 뭐라 그런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분명히 수빈 사막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는 찾죠. 분명히 그럼 이 시절이 있어야 되잖아. 자, 우리 잘 따라하고 있는 거 지금? 그 내내 그냥 한 거 아니죠? 잘 따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근데 이제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기록들이 사실 성경은 대단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14장에 자, 이때는 아브라함 시절이죠. 아직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이때 소돔과 고모라가 식민지였던 것 같아요. 저 위에 있는 유브라테스 티그리스 이들의 나라들로부터 식민지였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말을 안 들었는지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 이때는 날씨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유브라테스 티그리 왕들이 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이들이 전쟁을 어디서 하냐? 하필이면 시딤 골짜기라는 곳에서 해요. 시딤 골짜기 다시 설명을 해요. 뭐라 그래? 지금의 이게 사해예요. 거기 여러분 50도에 50도 더워서 거기서 못 싸워. 싸워도 거기 가서 싸워. 여러분 기본 40도예요. 우리 뭐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시겠죠? 무지 더워요. 거기서 왜 싸워? 또 뭐라 그래요?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치는데 아니 거기다 왜 진을 쳐? 이 얘기는 지금하고 달랐다는 거죠. 더군다나 시딤이라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경작지라는 뜻이에요. 우리 언제 가져왔다? 자, 지금보다 좋았던 이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롯 알죠? 롯. 롯이 어떻게 해요? 롯이죠.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거 룻기하고 롯 항상 헷갈려 이게. 근데 어쨌든 이때 롯이 어딜 봐요? 요단강을 봐요. 봐도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는데 뭐라 그러냐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사해 남쪽인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절 때만 해도 사해가 지금 사해 모습이다 아니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언제가 좋았다? 처음 좋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러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에 동물들 태웠잖아요. 동물들 태우는 목적이 쓰여 있어요. 뭐라 그래요? 생명을 보존케 하라, 씨를 온지면 유정케 하라. 이들에게 뭐라고 명령해요? 땅에 충만하라. 지금 사막에 충만 못해요. 지금 여러분, 자연산도 이제 내일 저녁 때 나올 거예요. 아주 재밌는 주제입니다. 지금 자연선택에서 동물들이 죽어요. 멸종이 일어나요. 그런 일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 처음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수빈 사막보다 지금은 사막이지만 이전에 어땠다? 충분히 비가 내렸던 시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과 빙하시대 징검다리 되셨어요? 자, 우리 두 가지 조건이 바로, 자, 우리 빙하시대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핵심.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눈. 한 번 더 할까요? 눈. 그러므로 여러분, 수빈 사막 때 노아홍 직후에 어마어마한 징발이 일어났죠. 근데 징발이 일어날 때 하필이면 화산 폭발이 빠바방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대기가 차워졌겠죠. 처음에 비가 내리던 게 뭐로 내렸다? 눈으로 내렸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성경적 빙하 시대입니다. 자, 이 수빈 사막 때 어떻게 한 거예요? 화산 폭발이 빵빵 터진 거예요.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떨어졌죠. 뭐로 내렸어요? 비로 내리던 게 눈으로 내리는 게 이제 성경적 빙하 시대입니다. 이게 아주 기막히게 재밌는 얘기예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 과학 공부할 때 궁금했던 것들이 이때 거의 다 풀려요. 즉, 노아홍 때 다시 수빈 사막 아시겠죠? 징발. 화산 폭발 터지면서 뭐로 내렸다? 눈으로 내린 겁니다. 그러므로 빙하 시대의 최고의 절정은 언제였을까요? 화산재가 아직까지 공기 중에 남아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해수면의 온도가 어떻을까요? 적당해야 돼. 너무 뜨거우면 뭐가 내릴까요? 눈이 안 내리고 비가 내렸겠죠. 그다음 또 너무 바닷물이 차가우면 어때요? 징발이 안 일어나겠죠. 그러므로 빙하시대 최고의 절정은 바닷물의 온도와 화산재 있죠. 이게 적절한 조화였을 때 최고의 절정이 있었겠죠. 만약에 절정이 지났다는 얘기 뭐예요? 화산재가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럼 어떨까요? 태양 복사에너지가 직접 올 거 아니야. 대기가 따뜻해지겠죠. 자, 징발되다가 해수면의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징발이 안 일어나겠죠. 오케이, 되셨어요? 그럼 바로 어땠을까요? 쌓였던 빙하가 어떻게 된다? 녹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뭐냐면 빙하 시대에 해빙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빙만 하면 여기 있는 것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런 얘기들 이제 많이 나와요. 저희가 볼 때, 창조과학자들 볼 때 빙하 시대 기간이 얼마냐? 그게 어려운 얘기예요. 쌓이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녹는 건 지금도 녹잖아. 그죠? 여러분, 빙하가 녹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빙하는 원래 녹는 거야. 그 조건만 벗어나면 녹는 거예요. 우리 언제가 좋았다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언제가 좋길 바랄까요? 지금. 봐보세요. 녹아서 걱정하죠? 아마 쌓여도 걱정할걸. 걱정만 하다 살아. 우리 언제가 좋았다?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살아.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원래 빙하는 녹는 거예요. 엄연히 지금도 해빙기야. 그죠? 예. 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저희가 볼 때 빙하 시대는 소위 말하는 빙하가 막 녹고 이런 것 같다 하면은 한 700년으로 보입니다. 700년 정도 그 기간이. 아시겠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오케이, 그럼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자, 그러면 500년으로 계산하기 쉽게 해볼 거예요. 그러면 북반구가 평균 700m고 남반구가 평균 1200m면 매년 쌓이는 게 매년 북반구는 1.4m, 남반구는 매년 2.4m만 쌓이면 돼요. 지금 지구상의 평균 2m.
매년 쌓이기만 하면 지금의 빙하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두께를. 평균 두께. 되셨어요? 여러분, 1년에 적설량이 2m인 거는 두꺼운 거인가요? 아닌가요? 두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도 2m 넘어요. 쌓이는 걸 다 합하면 겨울에. 예를 들면 우리 일본에서 말이에요. 저쪽 북쪽에서 비 며칠 내렸는데 이렇게 쌓인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여러분 역대 빙하가 1시간에 30.5cm가 아니 눈이 쌓인 적도 있고 하루에 2m가량 쌓인 적도 있고 단일 폭설이 이제 4.8m, 한 달에 9.91m, 한겨울에 29m가 있어요, 기록이. 자,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빙하 시대는 여러분 길게 느릴 필요가 있다 없다? 느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길게 느리면 느릴수록 오늘날보다 어때야 돼요? 눈이 안 내려야 돼. 그러니까 빙하 시대를 길게 느리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하고 안 맞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세계에서 가장 한겨울에 눈이 많이 내렸다는 데는 다 시애틀 지역인데 여기 두 군데 전 다 가봤습니다. 베이커산에서 1년에 29m 쌓였어요. 레이니어 28.5m. 1년에 30m 쌓였다고요. 근데 1년에 2m 쌓이는 건 여러분 우습잖아요. 그러므로 빙하 시대는 진화론자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250만 년이 얼마나 긴 줄 아세요? 그렇게 느릴 필요가 있다 없다? 이제 진화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제가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빙을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어요? 큰 그림하고 오늘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해빙을 우리가 간단하게 맞추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으로 풀리는 빙하 시대를 하는데 해빙은 쌓이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쉽습니다. 더 긴 기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수면과 화산 폭발이 적절한 조화를 이뤘을 때 절정이 오는데 만약에 바닷물의 온도가 식으면 어떨까요? 증발이 줄어들겠죠, 그죠? 줄어들면 뭐예요? 대기 중에 수분 공급이 줄어서 눈이 안 내리겠죠. 해수면이니까 증발하는 과정이 식는 과정입니다. 오케이? 계속 식었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화산 폭발이 중단되면 화산재와 연무질이 사라지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빙하에 직접 때릴 거 아니야. 대기가 따뜻해질 거 아니야. 그럼 이때부터 어떡할까요? 이제 녹기 시작하는 겁니다. 태양 복사열로 인해서 대기 온도가 올라가서 이제 해빙이 시작하는데 이 해빙은 쌓이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우리도 어때요? 봄이 되면 어때요? 눈들이 굉장히 빨리 녹잖아요. 그래서 이 녹을 때 어떠냐? 빠른 속도로 해빙이 일어나는데 1년에 10m씩만 녹아도 오늘날의 빙하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눈이 녹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광역적인 눈사태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녹으면서. 산사태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홍수가 골짜기마다 물들이 채워지겠죠. 홍수가 발생하고 얼음들이 미끄러지면서 기존의 지형들을 어떨까요? 막 부수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자, 이 과정이 뭐다?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빙하 시대 뭐다? 해빙.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쌓였던 눈들이 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제가 오늘날의 겨울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 미국의 이제 고위도 지역에, 예를 들면 여기 네브라스카, 미네소타, 아이오와 주 등에서 1919년인데 미시피강과 미주리강 이게 일부요. 빨간색입니다. 일부 지역은 올해 이미 기록적인 홍수를 겪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어요. 이번 일은 범람은 봄 폭우와 플러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무 갑자기 온도가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눈이 급속히 녹으면서 발생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아이스 잼 현상이 홍수를 더욱 악화시키다. 아이스잼이 뭐냐면 이때 눈들이 내려갈 때 얼음들도 같이 쓸려 내려갔겠죠. 눈하고 얼음이 같이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이 아이스잼은 굉장히 무서워. 이런 것도 아이스잼입니다. 이거를 거의 고위도 지역에 매년에 겪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아이스잼 때문에 집들이 부딪히는 집들 다 날아가 버려요. 이게 바로 봄홍수의 위험이에요. 이런 것들이 봄홍수가 일어나는 거야. 눈이 비가 와서 내린 게 아니에요. 눈이 녹아가지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빙하 시대 해빙 때는 어떻을까?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홍수가 났겠죠. 이걸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보세요. 집들만 고립됐잖아요. 여기 보면 교회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런 일이 요즘도 일어나요. 이러면 어떤 것들 어떨까요? 이렇게 자연 둑들도 있었겠죠. 자연둑들이 빙하기가 터질 수도 있겠죠. 이런 거 여러분 나중에 글레이셔 플러드라 가지고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역사 쫙 나왔어요. 올해 일어난 것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빙하 홍수. 그러니까는 자연 호수가 남아 있었는데 빙하가 녹아지고 호수가 범람한 거야. 범람하다 빵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100명 이상 사망했어요. 어디? 인도의 북동부. 바로 어디죠? 히말라야 산맥. 지금 빙하 덮여 있는데. 근데 여러분, 빙하일 때 해빙 땐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었을까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홍수가 났겠죠. 기존 지형을 막 깨고 나갔겠죠. 이걸 머릿속에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빙하 지형들 어땠을까요? 남겨놨다는 얘기예요. 날카롭게. 지령산릉, 혼, 이런 것들, 지령산릉, 여기 U자형 계곡 확 밀고 나갔겠죠. 이런 것들, 피오르드, 그다음 이런 것도 피오르드죠. 아까 다 보고 보니까 막 긁고 나갔겠죠. 흔적도 남겨놨을 거고, 이런 것들 어마어마한 돌들도 막 빙하가 막 밀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빙하가 녹으면서 이런 것도 남겨놨겠죠. 영둥이 돌들, 이런 것들, 묘레인, 이런 것들을, 이런 지형들을 남겨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빙하 시대에 해빙 때 만들어진 지형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만 하면은 이제 오늘 마무리입니다. 이제 보니까 다시 빙하 시대 핵심 뭐라고요? 빙하 시대 핵심 뭐라고요? 눈. 되셨죠? 화산 폭발과 수변 사막. 되셨죠?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왜 빙하 시대가 일어났을까? 이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성경으로 돌아가는데 수변 사막 때 우연히 화산 폭발이 빵빵빵 터져가지고 빙하 시대가 온 걸까? 아니면 또 우리가 노아 홍수 이후에 뭐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왜냐면 빙하 시대 무섭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있었던 성경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 사건이 바로 뭐죠?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성경적으로 실마리를 푸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족보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0장에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11장에 왜 이런 민족들이란 개념이 각 나라별로 나눴는지에 대한 게 11장에 써 있는 거예요. 이미 10장에서 바벨탑 끝난 겁니다. 자, 보면 노아의 후손 가운데 함, 아들 있죠? 함셈 야벳, 함의 손주 니므롯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셈의 후손, 셈의 5대손, 그러니까 노아의 6대손의 이름이 벨렉이라는 게 있는데, 이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모두가 바벨탑과 이제 언어의 혼돈이죠. 이거에 관련된 것으로 보여요. 자, 보면 니므롯은 왜 그러냐면 이들이 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름만 쓰여 있어요. 이름. 근데 이 두 사람이 이름에 뭐가 있냐 설명이 돼 있어요. 니므롯은 이렇게 써 있어요.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 그런데 이 용감한이 영어로 mighty예요. mighty란 건 뭐냐면 능력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능력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 밖에 없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하나님만 능력 있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은 더 능력 있다 그러면 틀린 거야. 엄밀히. 왜? 하나님 무한하기 때문에 더라는 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분을 만났냐면 이게 여러분 안에 진짜여야 돼요. 근데 감히 마이티란 말을 쓴 거예요. 니므롯이 누구 앞에요? 감히 여호와 앞에 내가 용감하다. 또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4개가 나오는데 벨렉, 아락, 에렉, 아갓, 갈레 4개가 나오는데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벨렉 있잖아요. 바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바벨에서 니므롯이 바벨탑을 주도했다고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벨렉이 나오는데 노아 6대손. 근데 이때 뭐라고 했어요? 벨렉 때 세상이 나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들이 나뉘었기 때문에 언어의 혼돈이 벨렉 때 일어난 것 같아요. 재밌는 게 벨렉이란 이름 자체가 뭐냐? 디비전, 나눔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벨렉이 태어나기 직전에 언어의 혼돈이 일어났든지 태어나자마자 언어의 혼돈이 일어났으니까 얘를 벨렉이라고 이름을 적겠죠. 그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니므롯은 뭐예요? 바벨탑을 건축을 주도한 거예요. 자, 근데 니므롯이 건축을 주도하는데 니므롯이 건축 주도할 때 베이비 때 낳자마자 권력을 잡지는 않았겠죠. 그죠? 어느 정도 나이가 찬 다음에 잡았을 거 아니야. 바로 어때요? 벨렉이 태어나기 전에 바벨탑을 주도한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언어를 혼돈시킨 거예요. 벨렉이 어떻게 전에 태어나기 직전 아니면 태어날 때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은 거예요. 언어 혼잡의 발생이에요. 흩어진 거예요. 흩어질 때 그래서 여기 지금 뭐냐면 자 여기 자 전체 그림이 잡혀서요? 잡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빙하 시대하고 바벨탑하고 무슨 상관이냐? 자 이제 이 얘기가 이제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원래 해수면이 이렇게 됐는데 자 빙하 시대는 해수면이 어떻게 된다고요? 빙하 시대 해수면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쌓이니까 지금은 점점 올라가죠? 그럼 빙하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해수면이 낮아지겠죠? 왜 징발이 일어나고 육게 쌓였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낮아지는데 얼마를 낮출 수 있다고요? 120m 이상을 낮출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눈이 내리면 어떡하냐? 당시 해수면이 어떻게 되냐? 내려가게 돼 있어요. 120m를 낮출 수 있는 이거보다 더 낮추는데 최소 120m 낮출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 빙하로 쌓이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럼 뭐가 다 드러나냐 하면 오늘날 얘기하는 대륙붕 있죠. 대륙붕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럼 대륙붕 위로 걸어갈 수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자 이게 지금 이 그림이 바벨탑이 일어났어요. 아시겠죠? 바벨탑이 일어났는데 빙하시대가 일어났죠? 빙하시대가 일어나면서 어떻게 했어요? 위에 쌓이면 해안선이 어떻게 될까요? 전진하게 돼 있어요. 낮아지면서 바다가 낮아지니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칼라가 칠해진 이것이 당시 대륙의 면적이에요. 그러면 모든 대륙은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해수면이 낮아지니까 아시아하고 북미 연결되잖아. 연결된 거 보이세요? 연결돼 있잖아. 베링에 아시아에서 뭐가 호주가 연결돼 있어요. 자 그러면 넘어갈 때 여러분 우리 바다에 있으니까 여기 넘어가지 말자 그러지 말라고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낮춘 거예요. 그럼 어때요? 넘어가는데 문제가 없죠. 즉 하나님이 빙하시대를 하는데 노아한테 뭐라고 했어요?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했죠. 충만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완전히 거꾸로 얘기했어요. 흩어지지 말자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반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대양 육대주가에 흩어진 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가 아니에요. 하여간 지금하고 똑같아. 지질이 안 들었어. 지금 흩은 건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다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빙하 시대는 우리를 죽이려고 일으킨 게 아니에요. 분명히 무지개 언약 때 얘기했거든요. 땅을 침몰하는 것은 안 일어난다고. 빙하 시대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를 지구 전체 흩기 위한 거예요.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노아 홍수는 뭐죠? 죽이려는 사건이에요. 다 죽는다 그랬어. 빙하 시대 뭐냐? 흩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빙하 시대는 그럼 화산 빵빵 터지면 사람 다 죽었겠네. 아니에요. 그렇게 터지지 않았으면 틀림없어요. 700년 동안 빵 터진 거 화산 폭발. 날씨 추워졌죠? 빙하 시대 내렸겠죠? 화산 폭발 어디 그쳤겠죠? 그치면 또 어디서 또 빵. 또 화산재 없어질만 하면 또 빵. 빵. 언제까지? 하나님 만족할 만큼 우리들이 다 흩어질 때까지. 그게 몇백 년이라는 얘기예요. 다 흩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여기 다 넘어간 거야. 아시겠죠?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 넘어간 다음에 화산 폭발 끝. 스탑시킨 거예요. 근데 바닷물의 온도도 어떻게 됐죠? 식었죠. 그죠? 그러면 쌓였던 눈들은 어떻게 될까요?
녹기 시작했겠죠, 그죠? 그러면서 다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수면이 올라갔겠지. 이제 건너올 수도 없어. 이때 뭐가 발생했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격리. 한 번 더 할까요? 격리. 하나님이 언어를 통해서 같이 탑을 못 쌓게 했을 뿐만 아니라 격리를 통해서 탑도 못 쌓게 한 거예요. 이 격리란 단어는 이번 나흘 동안 저랑 헤어질 때까지 나옵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이 단어가 실말이에요. 흑인, 백인, 황인, 인종 이거로 다 풀려요. 호랑이하고 사자는 원래 한 조상인데 다양해질 수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많이 나온 질문이야. 학생들. 라이거. 이게 요거로 풀려요. 언어가 이거로 풀려. 이제 보세요.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여러분, 성경은 진짜 거기 계셨던 분이 쓴 책이에요. 나머지 모든 책은 거기 없었던 이 죄인들이 쓴 책이야. 죄인은 누구 쪽에 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 싫어도 할 수 없어. 사탄이야.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죄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죄? 살인한 게 죄가 아니에요. 간음한 게 죄가 아니에요.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나머지는 결과죄예요. 떠나면 자동으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던진 첫 번째가 뭐죠? 말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이 그 다음에 나와요. 아세요? 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빼고 과거로 하려면 하나님 떠나서 하려는 거야. 네. 거짓의 자녀들.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여러분 다 흩어진 거예요. 흩어진 다음에 만족할 만큼 흩어진 다음에 눈이 녹아가지고 격리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큼 다 흩어졌겠죠? 흩어진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다 흩어졌네. 그 다음에 화산 이제 사라지고 화산 폭발 끝났으니까 물이 식고 녹기 시작했겠죠? 그러면서 오늘날의 해안선이 된 겁니다. 네, 저희가 바벨탑 얘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흩어지는 방식이 두 개가 나오는데, 첫째 방언은 이제 영어로 가도 쉬워. 영어가 after his tongue, 언어에 따라. 아셨어요? after their families, 가족에 따라. in their nation, 그 가족이 나라가 된 거야. 이제 이게 언어, 인종에 다 걸려. 이제 어떻게 풀리나 보세요. 예. 네. 근데 하나님 잔인하게 누구를 나누지 않았다? 가족은 끝까지 가요. 가족은 끝까지 가. 흩어진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꼭 바닷가로 갔을까요? 그 사람들이 당시에 바닷가로 가게 돼 있어요. 왜? 빙하 시대 때 여러분 눈이 계속 내렸겠죠? 그래서 추웠죠? 근데 어디는 그나마 날씨가 상대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어요. 어딜까요? 바닷가에. 왜? 바닷물이 따뜻하니까. 재밌는 건 여러분, 바닷가에는 빙하 지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눈이 안 내리고 뭐가 내리니까? 비가 내렸을 테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바닷가 쪽이 당시에 이동하게 자기도 모르게 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창세기 5장과 11장을 연결한 창세기 족보입니다. 이제 이 얘기도 계속 할 거예요. 옛날 사람 얼마나 오래 살았죠? 노아홍수 이전에? 이거 읽는 거 잠깐 얘기할게요. 아담이, 이거 읽는 방법이에요? 보이시나요? 오케이. 아담이 이쪽이 다음 이름을 낳던 나이야. 130살 때 그 다음 이름 아들 셋을 낳고, 자, 오른쪽 점 뭘까요? 죽은 나이. 930대 죽었다 이거예요. 자, 이 얘기는 막대기가 긴 건 어떤 사람이고 오래 산 사람, 짧으면 상대적으로 적게 산 사람. 아시겠죠? 수직으로 했을 때 겹치는 사람은 어떻다? 동시대 사람. 오케이, 되셨어요? 자, 이제 이 족보 얘기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밤새서 지금 하고 싶어. 사실 제 마음에 내일 누구 또 안 올까 봐. 요거만 듣고 다 들었다 이거 하는 사람이 있어.
진짜 중요한 거 99%를 못 듣고 1% 듣고 말이에요. 제가 오늘은 큰 그림만 한다니까요. 네? 자, 그러면 바벨이면 요게 벨렉이라 그랬죠? 벨렉 시작할 때 빙하세가 일어났다 그랬죠? 언어의 혼돈이 일어났다 그랬죠? 저희가 볼 때 한 700년 하면 어디까지 가냐? 거의 요셉까지는 빙하 시대에 영향력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한 700년. 이건 나중에 왜 그런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어딘가 살았음직한 사람이 있겠죠? 맞습니까? 여기 어딘가 살았는데 자세하게 기록된 사람 하나가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욥이에요. 자, 왜냐하면 욥은 그때 우리 1년 전에 욥기 했죠? 또 표정 보니까 욥기를 언제 했어? 또 그는 진짜 깝깝하네. 그래서 제가 매년 우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자, 욥기가 아들과 딸셋을 낳았는데 고난 오기 전에. 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 정도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욥은 그 다음에 고난으로 140명을 더 살았어요. 아들 손자 4대를 봤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 욥은 저거 어느 정도 살아야 되냐? 한 200살 정도 살아야 돼요. 그럼 여기 족보 쫙 보면 200살 보이죠? 자, 그러면 요때 살았어야 돼. 벨렉에서부터, 벨렉은 너무 길고 여기 어딘가 살았어야 돼요. 데라가 200살 살았죠? 자다가 야곱 살았죠? 이삭 이때. 더 밑에 살 수도 있겠지. 평균이 이거 뭐, 예, 거의 맞게. 그럼 요때 살았어야 되는데 요때 살았음직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얘기한 이제 욥기인데 아까 나이만 먼저 봤지만 이제 보시면 여러분 여기 살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여기 보세요. 노아가 여기 살았죠, 그죠? 셈이 이때 살았죠? 그럼 어때요? 얼마 지나지 않은 거죠. 뭐가? 노아 홍수가 얼마 지나지 않았던 때야. 그러면 이때 이들에게는 이 노아 홍수에 대한 것들이 어떻다? 기억에 어떤 때부터 남아있어야 되는데 노아 홍수란 말은 우리가 지은 얘기예요. 나중에 성경에 노아 홍수란 말은 없어요. 예, 이거는 하나의 격변이고, 예. 근데 보면 그 격변적 얘기들이 욥의 말에 너무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 자, 욥이 하는 얘기 보세요.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며 다 부서졌다 그랬잖아요. 우리 노아 홍수 때.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였다 그랬어. 요 얘기는 제가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노아 홍수 전기만 했지 후기를 안 했어요. 요 얘기는 제가 이번 기간 동안에 할 거예요. 땅들이 움직였다. 어마어마한 격변적 사건. 이거 볼까요?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지고. 격변. 아까 빙하 시대 때 바위 움직였다 그랬죠? 이제 보세요. 이제 이 욥기가 만만한 책이 아니야. 자, 하나님이 얘기한 거 욥한테 바닷물이 땅속 못해서 터져 나올 때 깊은 샘이 터졌다 그랬어요. 똑같은 용어를 써요.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뒀냐? 너 닫을 수 있었겠냐? 구름으로 닫아두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싸고 바로 나다. 지금 욥이 알고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격변. 볼까요? 바다가 금을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고 무민증을 지고 바다다. 무지개 언약. 지금 해안선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만들었다. 자, 볼까요? 이때 엘리바스도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악인을 밟던 예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다 그랬어요. 다 죽었어. 완전히 끊겼던 적이 있어요. 노아 홍수 심판 사건. 그들의 터는 강물, 이게 물인데 말미암아 함몰됐어요. 다. 어마어마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얘기한 거예요. 그가 물을 막으신 지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시 곧 땅이 어떡한다고요? 뒤집어지는 어마어마한 격변. 모든 깊은 샘 터지는. 이때로 욥이 얼마나 부자였냐? 고난 있기 전에 양이 7천, 약타가 3천, 소가 500상, 암나고요. 100마리, 10,000마리가 넘어요. 지금 여러분 소돔, 고모라 땅 이거 못 키워요. 인구도 얼마 안 돼. 근데 여러분 고난 끝난 다음에 얼마 더 줬다고요? 갑절, 여러분 갑절 준 건 저주예요. 이 10,000마리 어떻게 키워? No problem. 이제 무슨 시대? 수빈 사막. 수빈 사막과 빙하 시대는 계속 겹쳤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욥이 살았을 땐 더 좋았던 얘기예요. 이제 보세요. 그래서 욥기에서 공룡이 풀려. 공룡이 여러분 욥기로 풀려요. 이제 보세요. 네. 욥은 여러분 이때 노아 홍수 이전 얘기를 굉장히 잘 알았어요.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냐. 이 다른 사람으로 했지만 영어는 아담으로 번역됐어요. 히브리 말로 아담이에요. 아담이 악행을 숨겼죠, 그죠?
욥하고 친구들의 대화 중에 제일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친구들은 다 철학을 얘기해요. 욥은 성경을 얘기해요. 남들은 다 가짜예요. 우리가 볼 땐 그럴듯해. 근데 다 가짜야. 욥은 성경을 얘기하면서요. 이게 진짜예요.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췄냐, 나 이런 일 안 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자풀이 나고 보리 대신에 자풀이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자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따먹으면 어떡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딱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다 그랬죠? 성경 전체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가장 정확하게 쓴 책은 창세기 3장 다음으로 여기에요. 욥은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볼까요? 욥이 얘기한 거예요.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고, 민족이란 말은 창세기 10장에 처음 나오는데 이때 욥이 민족이란 말을 써요. 민족들 다시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뭐라 그래요?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내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니라. 그 바벨탑 시대에 흩어지는 거 있죠? 그 여파가 남아있었고 이걸 봤던 분한테 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내실 필요 내용을 지켜서 하여간 욥의 얘기는요, 이제부터 제가 파란색만 읽겠습니다. 아시겠죠? 욥이 얘기한 거예요. 얼음 눈 얘기를 했어요. 아까 읽었던 거니까. 욥이 얘기했어요. 내가 눈 녹은 물이라 그랬어요. 욥이 얘기했어요. 눈 녹은 물. 아까 족보를 보면요, 욥이 살았던 시기는 해빙기라고요. 요셉, 야곱이 살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엘리후가 얘기했어요. 눈 얘기했어요.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눈, 우박 창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얘기했어요. 얼음, 서리, 얼음. 엘리후가 얘기했어요. 폭풍의 추위, 얼음. 이제 감 잡히죠? 이들의 입에서 지금하고 전혀 다른 얼음, 눈, 추위가 왜 등장할까? 바로 이들이 살았던 데가 바로 어디예요? 예?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 빙하시대 하고 있죠? 제목을 내가 퍼즐 조각 맞춰주는 빙하시대인데 뒤에 지금 두란노가 와 있습니다. 제 책 중에 빙하시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요, 제 책이라서가 아니라 아마 안 사서 할 수 없어. 본인만 손해야. 제 책은 다 베스트셀러예요. 저한테 이렇게 재정이 바로 오지 않게 해서 그렇지. 근데 빙하시대 이야기가 있어요. 자, 거기 지금 서울대 교수인 최태현 박사가 추천서를 쓰면서 이랬어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 같았다고. 정확히 봤어요. 빙하시대 하고 있죠. 이제 빙하시대 때문에 노아홍수가 완벽하게 이해돼요. 자, 수빈사막 벌써 있죠? 자,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수빈사막 아까 저랑 헤어질 때까지예요. 공룡이 빙하시대로 풀려요. 아까 보셨죠? 900살 이상 살고 막 그랬죠? 이게 이제 빙하시대로 풀려요. 바벨탑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나와. 메모드 빙하시대 와서 풀려요. 정가운데 뭐가 있어요 지금? 욥기는 앞으로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욥기를 왜 남겨주셨을까? 어마어마한 깊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언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빙하시대 토픽 중에. 이게 빙하시대로 풀려요. 석회동물 알죠? 종류석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노아홍수가 빙하시대가 엮여가지고 깔끔하게 해결돼요. 인류가 이동했죠 이건. 어디 쪽으로?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바닷가. 이거 됐죠? 이제 오늘 하나 맞춘 거예요 지금. 석기시대, 빙하시대로 풀려요. 종부나 이제 내일 밤에 나와요. 라이거가 이거예요. 너무 재밌는 토픽이에요. 진화론의 핵심이 여기서 무너져요. 인종, 내일 새벽입니다. 저는 이거 녹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안 나온 사람 못 보게. 되게 미루던 사람 안 봐. 제 경험상. 창조과학자가 받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미국에서 아직 단 한 번도 1등을 빼앗기지 않은 질문이 바로 가인의 아내입니다. 가인은 어디서 아내를 얻었을까? 이게 아직까지 1등이에요. 이게 빙하 시대를 풀려요. 그리고 미국에 진화론이 들어오는데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다 다른 내용이에요. 네. 여러분 기대가 되세요? 제가 그 빙하 시대 유정민 목사님이랑 저한테 해달라 그럴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 제가 이 빙하 시대 할 때는 이전보다 더 익사이팅하게 돼요. 저도 모르게. 이건 너무 하고 싶어. 왜? 너무 모르니까. 저희가 창조과학 성교회 카톡으로 지금 뉴스레터가 가는데 다 신청하세요. 창조과학 성교회 치면 돼요. 가셔서 요즘 인기를 많이 얻는데, 자 이제 뒤에 저 책 있는 거 잠깐 소개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조과학 콘서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반은 제 얘기고요. 왜 진화론적 지질학 공부하러 미국 갔다가 창조과학 전임 사역자가 됐는가? 이걸 쓴 책인데 이게 제일 베스트셀러입니다. 제 거 중에. 그리고 제일 쉽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노아홍수 있죠? 노아홍수 전기, 후기, 지구의 나이, 과학자의 편견에 대한 게, 과학자가 편견은 이제 요번에도 할 겁니다. 빙하 시대 얘기는 지금 중심에 있죠. 창조주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대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과학 시간여행은 만화책인데 노아홍수에 대한 책이고요. 타협의 거센바람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회에서 일어난 우리 진화론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책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손에 성경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손에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볼 때 둘 중에 하나예요. 너희 손에 성경이 있냐? 성경이 없냐? 성경이 있는 자는 펴볼 수 있어요. 성경이 없는 자는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그래도 몇 명이라도 나와서 다행이네. 과거는 증인, 거기 있던 분을 만난 거예요. 이제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